오늘은 수송기술 시스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크게 수송기술 시스템의 단계별 세부 요소와 수송기술의 특징과 발달 과정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수송수단에는 자동차가 있죠? 미래의 자동차는 어떠한 기능을 가졌을까요? 미래 연인의 데이트 영상을 통해 살펴보죠. 속의 기술 중에는 이미 상용화된 것도 있어요. 어떤 기능이 더 추가되면 좋을까요? 우리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수송기술 시스템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수송은 사람이나 물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동 대상이 사람인 여행의 경우 여객 수송이라 하고, 이동 대상이 물자인 택배는 화물 수송이라고 합니다. 수송 기술은 수송을 위한 수단과 방법입니다. 수송 수단에는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와 같은 것이 있고, 수송 시설에는 도로, 주유소, 정류장 등이 있습니다. 수송기술 시스템은 수송기술의 효율적 활동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수송기술 시스템은 투입, 과정, 산출, 되먹임의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투입 단계는 수송을 할 때 필요한 자원을 들이는 단계입니다. 과정 단계는 수송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산출 단계는 수송을 완료하는 단계입니다. 되먹임 단계는 투입, 과정, 산출 단계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 문제점의 원인이 되는 단계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4가지 단계의 세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입에는 수송 대상이 있습니다. 수송 대상은 이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물자입니다. 다음으로 인적 자원에는 수송기관을 조종하는 사람, 수송기관을 정비하는 사람, 화물을 싣고 내리는 사람, 수송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본과 시간은 사람과 물자를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자본과 시간입니다. 수송수단에는 자동차, 열차, 선박, 비행기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수송수단과 수송기관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이동 경로는 도로, 열차의 선로, 수로, 항공로 등의 통로입니다. 지원시설은 터미널, 정류장, 주유소, 철도역, 교량, 선착장, 교통관리시설 등 수송에 필요한 각동시설입니다. 정보와 지식은 교통 표지판, 내비게이션, 각종 계기판 등의 안내 요소입니다. 투입의 다음 단계인 과정 단계는 기획, 수송, 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획은 수송 대상을 안전하고 빠르게 옮길 수송수단과 이동 경로를 계획하는 과정입니다. 수송은 수송수단으로 수송 대상을
목적지까지 옮기는 것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관리는 수송수단의 점검, 수송 대상의 안전, 수송시설의 운영, 관리 등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의 다음 단계인 산출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람이나 물자를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되먹임의 단계는 사람이나 물자를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투입 과정 산출 단계에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수송기술 시스템을 학급별 체험학습의 사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반의 목적지는 향호 해변으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입 단계에서 우리 반은 여행사에서 기획한 당일 버스 여행 상품을 여행사와 계약했습니다. 과정 단계에서 우리 반은 승객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기사는 안전하게 도착지까지 운전하였습니다. 산출 단계에서 우리 반은 향호 해변에 도착하여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여행사에서 정해놓은 순서대로 학습 장소로 이동하며 학습하였습니다. 되먹임 단계에서 우리 반은 안전수칙과 학습 설명이 부족하여 과정 산출 단계에서 담임 선생님과 부담임 선생님께서 안전수칙에 대해 더 자세히 안내해 주셨고, 산출 단계에서 학습 설명이 부족하여 여행 안내서를 받아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였습니다. 학습 시간보다 이동 시간이 긴 점이 아쉬워서 체험학습의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체험학습 후기에 이에 대해 피드백하였습니다. 이번 강의의 두 번째 주제인 수송기술의 특징과 발달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송기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송기술은 자동차, 열차, 선박, 비행기 등의 수송수단을 사용합니다. 수송기술은 앞서 배운 수송수단, 이동경로, 지원시설이 필요합니다. 수송기술은 에너지 자원과 상호작용합니다. 이제까지 석탄과 석유가 주로 쓰였으나 해당 자원이 고갈되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개발한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송수단을 개발합니다. 수송기술은 여러 가지 기술 분야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열차에서는 제조기술에서 열차를 제작하고, 정보통신기술에서 승차권 예약, 발매, 열차 운행 시스템을 적용하고, 건설기술에서 통로인 지하터널과 교량 제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기술에서는 친환경 자재를 개발합니다. 수송기술은 이동 경로에 따라 육상수송, 해상수송, 우주항공수송으로 나뉩니다. 육상수송은 도로나 선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자동차와 열차가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해상수송은 수로나 물속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관광 목적의 크루즈선, 정해진 항구 사이를 오가는 페리선, 석유와 같은 에너지원을 운반하는 에너지 운반선,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컨테이너선 등이 있습니다. 우주항공 수송은 공중이나 우주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비행기, 헬리콥터, 우주왕복선 등이 있습니다. 육상수송이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다음이 해상수송, 다음이 우주항공수송입니다. 각 경로별 수송기술의 발달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상수송기술의 발달 과정입니다.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 바퀴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바퀴를 단 탈 것의 등장은
짐을 나르는 방식의 변화와 가축 사육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증기 자동차와 증기 기관차가 발명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증기 자동차는 1769년 루이 15세 휘하의 포병 장교 퀴뇨가 만든 증기 자동차입니다. 1804년에는 트레비식 증기 기관차가 철제 궤도 위를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자동차, 디젤 자동차, 기차가 등장했습니다. 사진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 벤츠 페이턴트 모터바겐과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 자동차 중 세계 최초로 시판된 1936년형 메르세데스 벤츠 260D입니다. 다음으로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 철도와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함께 장착해 작동하여 가솔린 소비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로 동력을 가하여 움직이게 하는 전동기를 장착하여 오염물질, 소음, 운행 비용은 적고 에너지 효율은 좋은 전기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사진은 세계 최초로 개통한 일본의 고속철도 신칸센과 2004년 세계에서 5번째로 개통한 우리나라의 고속철도인 KTX 산천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양산형 하이브리드 카인 도요타의 프리우스와 국내 최초의 하이브리드 카인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기연구원이 1993년 대전 엑스포에 납품한 국내 최초의 전기자동차의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해상수송 기술의 발달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원 전에 통나무나 갈대를 묶어 만든 뗏목 종류의 배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며 이후 돛을 달아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범선이 등장하였고 컬럼버스 등이 신항로 개척에 이용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석탄을 태워서 얻은 수증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증기선이 등장하였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한 최초의 증기선은 미국의 로버트 풀턴이 만들었습니다. 풀턴은 1807년에 North River Steamboat 호를 제작했습니다. 사진은 1909년에 복제한 풀턴의 North River 호입니다. 1912년에는 사진 속 최초의 디젤 엔진 선박인 셀런디아 호가 출항했습니다. 이후 배를 만드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며 많은 사람과 물자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대형 여객선과 컨테이너선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원자력선은 소형 원자로를 장착하여 핵 연료를 사용하며 세계 최초의 원자력선은 1954년에 완성하여 취항한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너덜러스 호입니다. 쇠빙선은 얼음으로 덮인 지역을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배로 사진은 2019년 3월 러시아의 핵추진 쇠빙선인 승리 50주년 기념호가 북극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수송 기술의 발달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나리사를 그려 유명한 다빈치는 나선형의 헬리콥터 모형도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비차가 있습니다. 공기를 가열 장치로 데워 부력으로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열기구는 프랑스의 몽골피에 형제가 발명하였습니다. 사진 속 그들이 만든 열기구는 1783년에 프랑스, 파리스에서 사람을 태워 하늘을 띄우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 그림은 1852년 프랑스의 지파르가 만든 최초의 동력 비행선입니다.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발명하여 1903년 비행을 성공한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기는 그림 속의 플라이어 1호입니다. 1957년 소비에트 연방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인 사진 속 스푸트닉 1호를 발사합니다. 이는 우주시대를 여는 충격이 되어 미국에서는 미 항공우주국인 NASA를 창설해 1969년 유인 우주선인 아폴로 11호를 사진처럼 최초로 달에 착륙하여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딜 수 있게 했습니다. 초음속이란 소리가 퍼지는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음 사진은 1969년 첫 시험 비행을 시행했고 1976년 상용 비행을 시작한 영국 프랑스의 초음속 여객기인 컨코르드입니다. 수송 기술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친환경 에너지원을 사용하며 제조기술, 정보통신기술, 건설기술, 생명기술 등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이용이 편리하고 소재와 디자인이 독특한 수송수단이 나오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육상 수송에서는 수업의 시작에서 본 영상 속의 자동차처럼 무선 통신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하며 자율주행을 하는 Connected Car, 자기 반발력으로 차량을 선로 위에 부상시켜 움직이는 열차인 자기부상 열차, 진공 튜브 속을 초음속으로 달리는 자기부상 열차인 하이퍼룹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진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하여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 이코비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개발 중인 하이퍼룹인 하이퍼튜브 HTX입니다. HTX를 상용하게 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해상 수송에서는 물 위를 나는 배라고도 하는 위익선, 선체의 하부의 대형 원심 팬이 강한 공기를 내뿜어 떠오른 상태로 움직이는 공기부양선인 hovercraft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진은 포항과 울릉도를 오가는 데 상용화하고자 하는 위익선입니다. 오른쪽 위는 우리나라 해경의 hovercraft, 아래는 탱크도 실을 수 있는 우리나라 국군의 hovercraft입니다. 우주항공수송은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드론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물을 나르며 사진 속 태양광 에너지로 비행을 하는 태양광 비행기인 Solar Impulse 2호기와 같은 수송수단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만화에서 나온 대나무 헬리콥터나 어디로든 문, 그리고 Star Wars나 Avengers의 우주 비행선을 여러분이 사용할 날도 오기를 상상해 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는 성장 중심 평가에 반영할 질문을 드립니다. 성적에 반영하지 않고 어떠한 생각을 가진 학생인지 기술과정 수업을 통해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니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단, 본인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기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BJY 선생님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인기가요 라디오로 도착한 사연입니다. 제가 다니는 중학교는 집에서 도보로 30분 거리예요. 버스로는 10분 거리인데 학교가 산 중턱에 있어서 버스 정거장에서 내려도 5분 더 언덕을 올라야 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사연 속 주인공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등교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인공의 사연을 통해 앞서 두 가지의 답변을 하며 실제 나의 통학 방법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수송수단과 안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기술과정 수업도 어디 가요? 인기 가요? 모두 안녕!